안녕하세요. 우리는 2007, 8년에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용불량자가 무려 380만 명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용불량자 대란이 온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2008년에서 벌어졌던 카드 대란보다 더 심각한 경제 충격이 앞으로 오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럴 리 없다. 한국이 얼마나 건전하고 튼튼한 줄 아느냐.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너무 경제위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그냥 루머인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러가지 지표를 볼 때 많이 심각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60% 수준입니다.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의 빚이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요. 정부 부채도 1,100조쯤 됩니다. 기업 부채도 그 정도 됩니다. 사실상 다 합치면 5,0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5,500만 명인데 인당 1억씩의 빚이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랑 1대1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빚이 있는 가정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4인 가족의 빚이 7, 8억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업 부채하고 정부 부채를 빼면 8억이 아니라 한 4, 5억쯤 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이 한 가정에 빚이 5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 5억이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요. 아니죠. 그냥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다주택자, 다중채무자가 6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전부 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다중채무자 6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아마 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락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꿈과 희망을 가지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시범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가정 내에 끔찍한 살인사건, 온갖 사고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런가 라고 생각했죠. 경제적인 이유가 꽤 큰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그만큼 깊은 원한이 있다라고도 보면 맞죠. 요새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바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조심하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들을 향한 칼부림이나 아니면 괴롭힘, 극단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다.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의 원한을 안 살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다가는 그냥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사시오. 이 주식을 사면 5배를 봅니다. 온갖 얘기들로 가만히 썰로 떠들어댑니다. 그런 놈들이 나중에 복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아마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아마 감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2003년 11월 달에 LG카드 쇼크 때문에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카드론, 카드 대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죠. 앞으로는요.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신용불량자. 이때 많이 무너지고 망가졌던 이들이 지금도 그 빚을 다 못 갚고 고개 숙이고 엄청 힘들어하면서 보통 사람 뒤편에서 보통 사람이 아닌 비인간으로 아예 그냥 그림자처럼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시골 농사, 저 시골 깡촌에 그냥 김씨씨로 이렇게 불리면서 그냥
소처럼 그냥 일하는 사람. 쉴 때는 소주 마시고 이름도 모르고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는 그냥 일하는 농부. 잡부. 저기 지방에 저기 끝자락에 커다란 고깃집. 거기서 이제 고기 풀판 구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아무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일하고 그냥 현금으로 돈 받고 그냥 그 돈으로 소주 사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를 보면 심야 식당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되게 씁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AV 비디오 배우도 나오고 뭐 스트립 쇼를 하는 여성도 나오고 뭐 뭡니까 그 게이도 나오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저녁 술자리에 심야 시간에 새벽 시간에 거기 앉아서 그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 덮고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이해를 하려고 애쓰고 그리워하고 사람들과 작은 정을 바라죠. 부모와 의절하고 사는 자식 그리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저런 여러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다 덮고 다 그냥 여러가지 이렇게 그 밥 한 끼에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과 기대를 갖죠. 어떤 식으로 살아도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뭐 해치거나 아니면은 큰 상해를 입히는 그 정도만 아니면 살아가다 보면 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냥 사회 근간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체계 자체가 많이 흔들렸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심야식당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얻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뭐 과거와 같은 영광,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어깨 힘주고 다니던 그런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은 자세로 지내고 좀 더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푼돈도 겁내고 함부로 남에게 내 모든 걸 다 공개해서도 안 되고 조심조심 하면서 좀 항상 사력 있게 살아야겠다. 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좀 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신용불량자 대란이 온다. 2003년 뉴스입니다만은 저게 어쩌면 지금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